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국지방송국에서 문화산책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림 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다 각각 다르고 그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모신 분은 특별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혀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몸으로 실천해가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미문화협회라는 큰 단체를 창설하시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육성한다는 다짐 아래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유진 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여사님은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숨은 봉사를 하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를 이끌면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그 단체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15년 전입니다만, 네. 그때 마침 그 미국에 우리 한인 이민자로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으로 있는 신호범 의원님이 상원에 당선하고 나서 그분이 가장 소망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 그 미주 한인 1.5세나 2세 중에 장차 미국 대통령을 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참 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그 한국의 그 여러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연합해서 이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그 신호봉 의원님이 그 명예이사장님이라고 하셨죠? 네, 명예이사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상원의원 그만두시고 지금 계시겠네요. 참 훌륭하신 분. 저도 그 창립 기념일에 갔던가 저도 가서 신앙송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창립 총회 하던 날. 창립 총회 하던 날이죠. 네. 그 신호범 의원이 받았던 꽃다발을 제가 그 받았던 걸 지금은 다시 도로 붙여서 받았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민족평화협의 이사장님으로도 일하고 계시던데. 예. 그건 북한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요? 북한을 돕는다면 북한 어린이들한테 국수 먹기 운동을 벌이시고 평양에 국수 공장도 세우시고 활발히 하신 걸로 알겠는데 그게 중단하셨다고. 예, 한동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천 항만에서 평양의 남포항까지 밀가루를 한 컨테이너를 보내면 한 70만 원씩 그 운임이 맥힙니다. 그래서 담동이나 심양, 북경 이런 데 가서 열차로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고 그리고 하루에 200원이면 하루 그 식사가 되는 그런 국수를 아이들에게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북한에 그 초청을 받고 가보니까 우리가 그 기획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후에 이제 한동안 했지만 그 후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국수 공장은 있겠네요? 있겠죠. 예. 국수 기계를 여기서 보냈으니까. 그랬어요. 예. 정말 지금 굶주리기는 어린이들한테 국수 먹이 운동을 벌였다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고 평양에서가 아니고 좀 평양 아이들은 그래도 좀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 아니에요? 다른 데에다 공장을 세워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원래 하기는 신의주에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신의주. 좋죠, 거기가. 예. 그런데 북한이라는 데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무지 그 계획대로 얘기한 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가서 보고 좀 많이 실망했었죠. 근데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정부 정치권 정부의끼리의 해결이 아니고 민간단체들끼리 그리고 북한 아이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 부담이 엄청 많이 그 져야 되는 그런
아이들의 건강이 상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참 걱정합니다. 아주 계획을 참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빨리 남북 관계의 경색이 풀려가지고 옛날처럼 그런 사업을 활발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그쪽에서 네. 예. 네. 그쪽에서 뭐 종이가 제일 부족하다고 이게 페퍼 예,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종이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 경색된 바람에 못 보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그런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글씨를 쓸 형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도 교과서 같은 것도 제가 그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2008년 이렇게 네. 했었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네. 아이들이. 그리고 노트가 없고 학용품이 없고 음. 가장 불쌍한 애들이 어린 애들이라는 거를 북한 당국 그 책임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하시는 일이 많아서 제가 한추려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IMF 때 우리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금모기 운동도 벌리고 그랬는데 그때 통장각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주도가 돼서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 나라 살리는 통장각기 범국민운동 본부를 세우고 그때 그 보통 나라 살리 기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기라는 조사보다 는이 훨씬 확신이 있는 것 같아서 나라 살리는 운동. 예, 그래서 그렇겠네. 뭐 임원들이 뭐 기로 하자 어쩌자 그러는데 이거는 나라를 살리는 통장이다. 금융 재정이 다 바닥이 났고 이러니까 이건 우리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2월 19일 날 발대식을 하고 5월 15일 날 그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창립 총회를 해서 각 그 가정에뿐만 아니라 기업들 이런 쪽에서 모두가 다 예금을 해서 금융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자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48개 여성단체가 모이고 또 대표적인 여성단체 12분이 임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행위원 같이 네. 그렇게 매주 회의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상임 부회장 겸 사무총장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그 영부인도 거기 영부인은 참여하셨다. 이제 참여라기보다 굉장히 영부인이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을. 예. 그래서 그 500억 달성을 한 8월 말에 그해 실직자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전국적으로 200명을 그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셨군요. 영부인께서 오셔서 직접 장학금 전달을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이도 참 훌륭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전 그런데 얘기고. 예. 이것저것 하실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야 무슨 말씀을 추려서 질문을 할까 고민을 내가 많이 아이고, 했습니다. 아이고. 또 있더라고요. 고인들 그 문화 행사에 저도 한번 참여해 본 일이 있는데 그 유인학 씨가 총재라고 그래요. 근데 예. 그분이 옛날 국회의원이셨죠. 국회의원 하셨고 조폐공사 조폐공사 예, 사장 사장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조폐공사 사장 하실 때 돈만 찍어 놓으면 제가 얼마든지 갔다가 나라 위해서 나라 위해서 좋은 일 좀 많이 하겠다고. 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돈 좀 찍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찍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고인들 행사 때 예, 또 어디 근데, 또 가신 일이 있죠. 그건 행사라기보다 이제 고인돌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일을 그게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일을 등록하는 했습니다. 일 하시군요. 그래서 네. 가장 앞장섰던 분이 윤학 그 총재님이시고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분은 전통문화대학의 김병모 총장님이시고 네. 또 국제회의 같은 거 세계 회의 대회 이런 거 할 때 사회하고 외국인들을 잘 그 어레인지 해주고 그런 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신호범 워싱턴 상원 상원위원이시고 예, 그분이 하셨고 저는 그
남자들 하는 일에는 여자가 또 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움직이면 빨리 또 모여요. 네. 남자가 오라고 그러면 안 와도.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의를 한다든가 외국인들 모여서 고대문화 탐방을 한다든가 뭐 이럴 소개하는 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돌문화라고 하는 정말 3,000년 전에 그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그 죽어 있는 돌, 그것에 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돌문화라라고 하는 개간지를 쭉 계속해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냈습니다. 저도 고인돌에 대한 거기 문화행사에 참여했다가 시도 몇 번 썼거든요. 예, 예. 참 어떻게 그렇죠. 저렇게 무거운 돌을 올려놔가지고 큰 무덤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그 저쪽 러시아 저쪽으로부터 아주 그게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기도 네, 하고, 그리고 남방 지역에서 네. 인도네시아나 이런 네. 쪽에서, 대만 쪽, 이쪽 쪽에서인데, 그 일 때문에, 그 유네스코 회의도 갔었고, 또, 이코모스라고, 그게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의가 그 스페인이 마드리드에서 있었습니다, 네. 또. 그래서 그런 데도 가고, 뭐, 문화 탐방을 고인돌이 있는 세계적인 그 문화유산이 있는 곳을 탐방하셨군요. 여러 군데 네. 예, 다녔습니다. 여행 좀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03년에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미 친선 문화 행사에 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 한미 문화협회에서 하신 겁니까? 그때는 그게 민족 평화협회가 주관해가지고 한미동맹 50주년 그리고 한인 이주 100주년 아닌이죠. 예, 기념 행사를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 차타해서 500명이 같이 갔는데 제가 예술단을 250명 예술단을 인솔하고 예. 갔다고 들었어요. 예, 예술단. 그런데 이런 행사를 그냥 대한민국에서만 치르는 게 아니라 정말 국제적으로 행사 치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 아니,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참전용사들 위문 공연도 하고 또 이제 한미동맹 50주년에 대한 그 축하 행사도 하고 뭐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때 가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같이 예, 행사하셨구나. 그랬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나쁜 짓도 한 게 있죠. 뭐 안 한 건 없는데 그래도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할 그럼요. 수가 없죠. 그래서 은희를 저버리는 민족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감사 인사를 가서 많이 했습니다. 선물도 가지고 가고. 네. 예. 아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4년에 유라시아 평화 번영 열차를 타고 긴 기차 여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나라를 위한 하나의 그 예, 그거는 정말 그 행사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인데요. 러시아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있는 고려인 후손으로 후손. 예, 텐유리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텐유리 의원이 이분은 러시아니까 한국이나 북한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천연 가스가 없어서 그 굉장히 고생하는 걸 알고 그분이 자기가 그 이르쿠츠크의 출신인데 이르쿠츠크에서 주지사를 출마해가지고 그 주지사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천연가스 보내는 거는 한국이 넉넉히 쓰고 남게 남북한이 넉넉히 쓰고 남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이르쿠츠크에서 출마했을 때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행사를 좀 크게 해보자. 그래서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의 열차 그러니까 한국 부산에서 출발해서 열차를 타고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북유럽, 남유럽 뭐 다 갈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자 하는 뜻에서 텐유리 의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쿠츠크에 회원들이 도우셔가지고 의료기구 또 초코파이 러시아 사람들 초코파이 좋아하잖아요. 초코파이 그렇게 2 컨테이너 다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출발하기 3일 전인가 그 텐유리 의원이 갑자기 자꾸 하셨어요. 예.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정을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그 모스크바로 직접 가서 그 테뉴리 위원 유족들 모시고 추모식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러시아 전 거쳐서 유럽으로 이렇게 원래 그 평화와 번영의 열차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럽까지 다 들려서 아무튼 왔습니다. 일교 사절단 행사처럼 치르셨거냐. 아무튼 참 정말로 국제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럼.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굉장히 그 국립대학으로는 큰 학교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립연합대학, 또 극동국립연합대학은 러시아에서 13번째 가는 대학입니다. 학생 수가 3만 명이 훨씬 넘고 그런데 우리 한국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그 대학에 사범대학이 옛날에 그 한인들이 세웠던 사범대학이 거기 그 국립대학에 생물학과가 거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그 대학인데 제가 한 10여 년간 그 러시아 그 대학하고 한국 대학들 자매결혼 애들이 예, 있어요. 자매결혼 호서대학 인천대학 외대 이런 자매결혼을 많이 시키고 또 거기 트럼프 총장이 13년 동안 총장을 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깊은 인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행사와 중요한 행사 있거나 또 그분이 오셔서 좀 특강을 하셔야 할 그런 게 있으면 카이스트 같은데도 그분이 이제 해군 중장인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분 중저부가 우리나라의 초대 공사였대요. 러시아.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이 굉장히 깊고 그래서 인간적인 교분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한테 그 공로로 명예 그 문학 박사 우리는 명예문학 박사 하면은 뭐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박사도 아니고 명예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그랬는데 우리가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오히려 노력해서 받는 그 박사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해서 이렇게 추천해서 보여주는 명예라는 박사도 굉장히 귀하다는 걸 제가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명예문학 박사를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 다른 나라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명예문학 박사를 주고서 그 수여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거기 대학 극장에서 공연도 다 해주고 러시아 그 극동 지역의 연해주 지사 상원 의장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이런 분들을 다 만나게 해줘서 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한국기하고 러시아기를 다 교차해서 놓고 환영을 하고요. 그 총장님이 우리 대학에서 명벽 받으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행사를 치러드릴 만도 해요. 왜냐하면은 명예문학 박사가 그 큰 학교에서 3번째를 받으셨다니까 얼마나 정말 훌륭한 박사입니까? 아니 러시아 사람은 어쩐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으로 3번째 113년인가 그때 됐을 때 3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3번째 받았어요. 하여튼 귀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한번 여쭤보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바쁘게 하시면서도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대화소설을 여러 개 쓰셨는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거 읽어봤는데 그거 취재하시느라고 중국도 몇 바퀴를 도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취재하셨던 그 일을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이제 중국 역사에 제가 관심이 많고 중국 역사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 공부를 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그 중국에 대한 그 장편 소설을 두 권을 쓰게 해서 그 첫 번째 어머니의 노래는 중국 양자간 남쪽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고 작년에 나온 잃어버린 세월은 그 간도 지역, 그러니까 동북, 그랬어요? 예, 네네. 동북 삼성 지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식민지 때 고생한 이야기니까 그쪽을 쭉 다니면서 참 많은 공부를 더 했습니다. 예,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직도 차세대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또 그렇죠. 제가 그 15년 전에 이 단체를 만들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역사 이래 오바마 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다 생각을 해요. 세계 미국이 그 역학적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역사 이래 세계 대통령이 오바마 같은 유색인종이 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도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안 될 수 있을까? 우수하기는 세계에서 가장 그 유대인을 능가할 만큼 우수한 우리 민족이 넉넉히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그 훌륭한 차세대 지도자를 기르는 게 저의 목표고 저의 소망입니다. 열심히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갖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꿈을 이루는데 우리 기성인들이 노력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유엔 사무총장, 세계적인 총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많이 활동하고 있죠. 이제는 세계를 주름잡는 분들이 유대인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꼬리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문화복지관에서 이정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